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의 돈도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아요. 초반부터 다소 경악된 어조로 말씀드린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리먼 사태와 근본적으로 어떤 면이 상당히 비슷한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면이 리먼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지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리먼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들 환호했고요. 그건 지금도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 이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 한국은 실제로 부동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미국은 문화적으로 집에 집착하는 편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렌트해서 집을 거주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이 오르자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마구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동산과 연계된 파생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파생상품들은 증권사, 펀드 등을 통해 팔려나간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좋은 것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 펀드는 저위험인데 고수익까지 주는 엄청난 펀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고, 그 자금이 몰리자 정말 아무한테나 집을 대출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신용 불량자한테까지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었고, 결국 못 갚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한두 명은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점점 부동산 거품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집값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집값이 오를 것을 가정하고 빌려준 은행, 증권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고, 이를 알게 된 예금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는 뱅크런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나름 미국의 대형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전 세계에 퍼져 유럽의 유로존 사태까지 촉발시키게 되었죠. 결국 리먼 사태가 일어난 것은 부동산에 대한 터무니없는 신뢰였습니다.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 생각 없이 대출을 해주니 이 사단이 난 것이죠. 그러면 이 리먼 사태가 현재도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점은 지금도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 있고, 이 유동성을 급격히 회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값이죠. 아파트 값이 얼마나 유동성이 풀렸는지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억 하던 집이 30억, 40억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사람들이 호황이라는 착각에 마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진짜 호황은 경제 성장률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야기된 가짜 호황일 뿐이고, 우리는 그 가짜 호황에서 주식, 비트코인 같은 데에 마취된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 비트코인이 오르기도 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일을 그만둔다던가 파이어족을 꿈꾸는 등 아니란 행동을 계속해서 벌여왔습니다. 리먼 사태를 앞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환호했었고 아파트에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젠 다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랑 다르게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그 범위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자면 리먼 사태가 일어났지만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에서 터진 것이니까요. 물론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한국의 부동산도 타격을 입고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경제산업 전체가 휘청거리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먼 사태 이후 2010년대는 가히 유동성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냈다는 것이죠. 화폐를 찍어내는 게 무슨 문제냐 하실 텐데, 이게 심각한 것이 유동성을 너무 풀어서 화폐를 계속 만들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하락된 가치로 인해 물건값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이 호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황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죠. CPI만 봐도 6%이고 경제 성장률은 고작 1에서 2%대죠. 그러니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점점 대체해 나가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하층민들은 못 살아가고 시위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미 유동성이 너무 풀려버렸고 더 유동성을 공급하면 큰일 난다는 걸 정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은 더 공급할 수 없는데 경제는 불황이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니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것인데, 결국 독이 퍼지면 그 독이 침투한 부분을 잘라내야 하듯이 우리는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시급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불황을 걱정할 일이지, 인플레이션도 안 잡고 유동성부터 푼다면 더 역효과만 심해지겠죠. 저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해야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제와 전쟁을 맞바꿔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먼 사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리먼 사태는 지금 몇 개월 안에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지금이라도 은행을 믿지 마시고 슬슬 현금화를 해두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